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오늘 국회 상황을 비롯해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2시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이제 의총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7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그 후폭풍이 가결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한 명 한 명 들어가고 지금 5명까지 그것도 그 자체도 사실은 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명 플러스 알파의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결국은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약간 좀 이렇게 기질이나 성향이 좀 달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9월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또 지난번 5월 16일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후보 그 다들 당선을 예상했는데 엎어졌잖아요. 이변이 그러니까, 발생했죠. 예, 이변이 발생한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어떤 일종의 좀 이중 플레이 같은데 좀 능한 편인데, 예, 이제 민주성이라고도 뭐 민주적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지금 5명씩이나 이게 무기명 기밀 투표니까 굳이 커밍아웃 안 해도 되는데 조용하게 뭐 찬성표 찍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5명씩이나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좀 예사롭지가 않고 원내 지도부에서 표단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몇 명이나 된다고? 뭐 한 5손가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결이 되더라도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10표를 기준으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신 의원님 말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역대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민주당 뭐 아까 그런 수에 능하다 이런 이 표현을 쓰셨는데 17대 때 박창달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그 구속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본회의에서 민주당 당시의 의원들이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할 필요 없다 해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또 이 그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과 국민을 먼저 바라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고 또 맞다 싶고요. 이번 건에 관해서 뭐 김웅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재형 의원까지 저도 뭐 유희동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뭐 한 10여 명 의원들이 이렇게 계신다는데 결국 그분들이 뭐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당내 전국에 몰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 정파적 이해나 이 정파적 이해나 정권적 이해 이익보다는 국민의 요구, 국가적 그 명운까지도 또 더 크게는 이게 결국은 이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 정권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 소명의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선거 때 체험을 한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봐도 뭐 이 가부간의 어떤 결정은 저도 뭐 잘 그까지는 예측은 못해도 상당수의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변이 현재로서는 뭐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변이 있을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번에 재의결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이 김웅, 안철수, 유희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서 또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5명인데 이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22대에 또 입성을 하면서 나머지 4분은 이제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개적인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당권 도전 가능성도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그 선거 오늘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당내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내 입지는 뭐 이게 뭐 악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난번 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민주당이 주장한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거조차도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그 특검법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수용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 조건부 수용도 안 되고 왜 지금 민주당 안대로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건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인데 좀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그 입장 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당원들의 또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해득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내 현재 뭐 안철수 의원이 당내 입지가 뭐 있습니까? 당내 입지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성패 또는 이 진로 미래를 그렇게 재단하고 정치를 해 나가기에는 안철수 의원답지도 않지만은 실제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안철수 의원도 지역구에서 더군다나 수도권이 가장 뭐 영남보다 더 세다는 분당 아닙니까? 정파적 그 표의 결집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그분들의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결국 국민들을 보고 갈 수밖에 없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마저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세력이 없는 당내에 세력이 없는데 그것마저 저버리고 가버리면 그냥 뭐 국회의원 한 번은 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더 큰 정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쟁점 법안 중에 하나가 해병대 특검법 처리하는 거 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 그 본회의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태여서 표결로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선구제 후 회수하는 안을 이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정부가 또 정반을 내놨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그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주거 안정을 이렇게 도모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처음 통과되는 거니까 그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판단을 할지가 남아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이 대안을 제시를 한 거는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위한 대안 제시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손실금이 크다 뭐 이런 이유인가요? 선구제 후 회수 이거 뭐 말은 좋은데요. 회수율이 이제 문제예요. 회수율이. 그러니까 회수가 그래도 한 70~80% 이상 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회수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당액의 이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 이런 계약을 하고 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국가가 그 집주인이 사기친 거를 건물주가 사기친 거를 이제 그 국가가 다 이제 물어내야 되는. 근데 그리고 이제 회수가 좀 덜 돼서 회수율이 낮아서 재정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우선순위로 낙찰받으면은 그 재정 손실을 굳이
그 감수하지 않고라도 예.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정부안은 주거 안정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오늘 통과시키려는 전세자격 특별법하고 또 정부의 안을 이렇게 뭐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 또 건이 결정안도 내놓는 예, 거고요. 뭐 예. 그런 의견들도 있죠. 예. 지금 그 여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각에서가 아니고 여권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 이 건이 지금 저 언제 발생될 건입니까? 예. 전세 사기라는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벌써 8번째로 이 목숨을 끊은 분이 나왔습니다. 8번째, 8명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예.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건은 이 전세 사기는 이번 정권에 들어서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17대 때 제가 부도가 임대 아파트 특별법, 구제를 위한 특별법 해서 제가 발의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발의해서 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개정한 겁니다, 이게. 이 건이 생긴 지가 얼마고 죽어가신 분들이 얼만데 이제 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야당 민주당 안을 갖고 통과한다 그러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내놓고 나서 정부에서 이거 하자는데 지금 그렇게 통과하면 안 됩니다라고 손 놓고 있어 왔었거든요. 예.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10년이 됐고 전국에 5만 세대가 넘게 부도가 나서 여의도 국회 앞에 1년 내내 예. 빨간 조끼 입고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우리 순천에 750세대 아파트가 부도가 난 다음에 제가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한 거 똑같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후회수. 예. LH에서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LH의 임대사업본부가 그 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H에서 다 인수해라. 예. 그래서 살겠다는 사람 살게 하고 나가겠다는 사람 돈 내주고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본부를 만들어서 하자. 이게 그 법의 골자였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그때도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 제가 제안해서 제가 해결한 법입니다. 그랬더니 다 주기도 했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시사 프로그램에 비디오까지 떠서 예. 국무회의에서 수석회의에서 2번 이상을 직접 테이프를 갖고 틀어놓고 이게 정부냐,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냐, 해결책 내놔라 해도 2년, 3년 동안 내놓지를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피해자가 우선입니다. 고통 줄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아까 신 의원님 뭐 회수, 자본주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회수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이것도 지금 다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자금 갖고 융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슨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로스가 생깁니다. 예. 이런 것들 우선 국민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정책은 더군다나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담보물로 예. 결과적 담보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익 회수 된다 안 돼, 회수율을 따지고 뭘 따지고 못 따지고 지금 그럴 만큼의 한가롭지 않고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예. 그래서 예. 민주당 안 뭐 정부 안 가진 게 아니고 예. 우선 피해자부터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야권 주도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또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데 또 무렵에 어떤 설명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설마 같습니다. 이 법까지 뭐 저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법에 따라서 예. 구체적 시행 방안들은 정부에서 또 이 법에 의해서 예.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또 다시 개정안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네. 연금 개혁안은 오늘 본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는 안 못하는 않죠. 것 같아요. 네. 그 모수 개혁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타결을 줬는데 구조 개혁까지 같이 이제 하자는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고 야당과 또 국회의장께서는 모수 개혁이라도 이번에 좀 합의를 해서 좀 그건 좀 제도적으로 매듭 짓고 가자 했는데 그게 절충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예. 얼마든지 절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한 예. 그 모수 개혁안을 뭐 29일 또 본회의 하자. 열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하고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대 국회의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구조개혁을 다루자. 구조개혁을 다루고 연내로 구조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서 연내로 처리하자. 뭐 이런 식의 그 패키지 합의를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여야의 정치력에 합의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모수 개혁을 이제 합의하고 전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하는 안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특위가 만들어져서 특위의 마지막 그 결렬 원인이 이 모수의 1% 차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그것도 이제 발표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접근을 그런데 그 찾았죠.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우리 민주당이 양보를 하겠다.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할 일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한데 그렇게 그러면 우선 이렇게 가고 그 문제 추후에 그 민주당에서도 전형적으로 그 구조개혁 문제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얼마든지 분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용산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호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정함이 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두 법이 지금 뭐 또 세 개죠. 저 해병대 특검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렇고 지금 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17년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연금 개혁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이 구조개혁 선대면 평생 못합니다. 네. 지금 당장. 일단 나경원 의원 말씀대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뭐가 잘못됩니까? 그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예. 17년 동안 못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예. 뭐 이제 예. 하루 남았는데요. 그 글쎄 사이에 또 말입니다. 어떻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는 문제들은 불가능- 이제 어차피 가능하지 뭐 않을 것 이거는 뭐 상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상정이 안 돼서 오늘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안타깝죠. 내일 뭐 본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뭐 다 상황도 쉽지 끝났는데 않을 것 어떻게 같고. 지금 뭐 역대 국회 중에서 이 선거 끝나고 가장 바쁘고 가장 열심히 일한 이 국회가 마지막에 열심히 한 국회가 21대 국회 같아요. 예. 다때 같으면 지금 뭐 이제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 문제도 이제 한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정치권의 또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 일요일 저녁에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이 보호하지 못하면 질의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6월 국회가 열리면 그러니까 22대 국회죠. 그래서 하면 압도적인 다수 야당에 더해서 강성 야당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그건 좀 황당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당정 간에 잘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닙니까? 예.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설령 뭐 다소 뭐 그런 일이 있다 해서 대통령의 탈당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재의 의석 구조에서 말이죠. 임기 지금 반환점도 돌지 않은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은 다 임기 말에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의석 분포도 지금처럼 절대 열세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탄핵의 그거로부터 탄핵하고 연동이 안 됐습니다. 예. 대통령의 탈당이 탄핵으로 연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탄핵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탈당하면 그렇죠. 예. 사실 거의 뭐 이런 표현 뭐 하지만 좀 비유법을 쓰자면 승량이 앞에 먹잇감으로 나서는 꼴이에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돼갖고 유난 갈등이 재발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 당하라 뭐 그런 또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고 네. 이건 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당의 이제 당의 어르신인데 예. 이런 발언은 이제 앞으로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예. 자, 이 뭐 당적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당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준표 지사님께서 예. 이 마음은 콩밭에 이미 와 있어요. 예. 예, 그냥 뭐 이 도지사 경북 자기 도지사 대권인가요? 대구 예. 시장
대구시장은 뭐 이제 저 안중에도 없고 이미 그 여의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거취문 이제 2년 지났거든요. 3년 차 됐습니다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집권당의 지도자고 원로 아니겠습니까? 가 대통령직을 걸고 탈당 뭐 이 그 당적을 가지고 탈당 운운을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해내는 것은 협박일까요? 예, 어쨌든 협박을 해내는 것은 네. 그는 단순하게 정치 게임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또 국민의힘 당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도대체 해병대원의 이 억울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싸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고 네. 그다음에 용산이고 네, 30초 그다음에 네. 그 많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제안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정치 게임만 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들 참 한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 어떻겠습니까? 예. 민망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